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혈 강의 자료 구조를 공부하게 된 이상진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이제부터 C로 만드는 자료 구조와 적용 알고리즘 해설서인 열혈 강의 자료 구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장으로 자료 구조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1장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자료 구조의 정의, 자료 구조의 분류, 추상 자료용, 알고리즘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은 앞으로 자료 구조를 공부하기 전에 필요한 선수, 먼저 익혀야 되는 선수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다소 알고 있다고 생각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차분히 제 설명에 따라서 여러분 알고 계신 그런 개념들을 차근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료 구조를 좀 더 자세히 공부하기 전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자료 구조의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료 구조가 그 양이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작지가 않죠. 그리고 그 내용이 그렇게 부드럽지는 않습니다. 약간 딱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 구조를 왜 배워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모른다면 끝까지 공부하기 좀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기부여 차원에서 자료 구조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비유적으로 건물 건축과 비슷하다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이 기호가 비슷하다는 기호죠. 여러분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하시나요? 사람마다 좀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함수, 그러니까 펑션이죠. 함수를 하나를 만들고 혹은 두 개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함수를 계속 추가적으로 개발해가면서 전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죠. 건물 건축도가 좀 비슷합니다. 어떻게 되죠? 1층을 짓고 2층을 짓고 이렇게 점점 올라가죠. 비유적으로 살펴보자면 좀 비슷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들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이 많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자, 오른쪽 밑에 왼쪽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왼쪽 밑에 있는 그림을 초보 개발 단계라고도 초보 개발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 전체 단계를 고급 개발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초보 개발 단계의 경우에는 C 언어 자체는 어떻게 보면 이제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초보 개발자라고 해서 C 언어 자체를 잘 못 다루고 못 다루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C 언어 자체를 잘 다룬다고 해서 막바로 고급 개발이라고는 할 수가 없죠. 뭔가 중간에 뭔가 필요한 거죠. 뭔가 초보 개발 단계에서 고급 개발 단계로 넘어가려면 뭐가 필요한데 그중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되는 것 하나가 바로 자료 구조,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고급 개발 단계에서 이런 자료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초보 개발 단계는 중에 주먹구구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프로그램을 특정 목적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자의 어떤 경험에 비추어서 그동안 경험의 어떤 개발했던 경험에 비추어서 개발한 단계가 초보 개발 단계라면 고급 개발 단계는 어떤 체계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예를 들어서 한 20층 정도의 건물을 건설하려면 땅 깊이는 몇 미터 정도 파야 되고 그리고 몇 명 이상의 사용자가 거주하는 건물이라면 통로 넓이는 얼마 정도 돼야 되고 이런 여러가지 어떤 그런 기존의 원칙이라든지 규칙 여러가지 제약사항들을 만족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구조는 마치 이처럼 여러분이 보다 전문적인 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가지 체계적인 방법들 중에 가장 기초적인 그런 방법들이 바로 자료구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자료구조의 역할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학문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자료 구조만 배운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료 구조는 가장 기초적인 학문 분야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기본 뼈대, 골격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프로그램이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동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자료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효율적이라고 하면 빨리 수행된다. 프로그램이 느리지 않고 빨리 수행된다는 걸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안전하다는 것은 뭐죠? 죽지 않는다는 거죠. 한 10명 정도 되는 사용자를 처리하기 때는 잘 동작하다가 갑자기 한 100명, 1000명 사용자 수가 증가하면 갑자기 프로그램이 죽어버린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먹구 방식으로 개발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료구조를 이용한다면, 자료구조가 제시하는 여러가지 방법론을 이용한다면 불안전하지 않죠. 안전하게 프로그램이 동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자료구조를 공부하는 것은 프로그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보통 C 언어를 잘 다루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자료구조가 없어도 난 개발을 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간과하기 쉬운 경우가 있겠습니다. 주로 어떤 경우냐면 대부분 프로그램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 작은 경우 그렇습니다. 보통 학교에서 내주는 과제 혹은 미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자료구조가 없어도 개발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프로그램 크기가 커지는 경우라고 한다면 자료구조를 반드시 공부해야만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대형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 대형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초기 단계인 경우에는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개발자들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개발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결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자료구조 없이 건물을 지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5층 정도까지는 그냥 지었어요. 어떻게든. 근데 6층을 지으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건물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갑자기 죽는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특정 함수가 특정 펑션이 너무 느리게 동작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죠. 보통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덩치가 커지고 규모가 커지면 그런 문제가 갑자기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근본부터 기본 골격부터 새로 만들어야 되죠. 새로 자료구조를 만들고 아깝지만 처음부터 다시 개발해야 됩니다. 자, 이런 어떤 비효율성과 이런 불안정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료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번 과정을 통해서, 이번 책을 통해서 저와 함께 자료구조 같이 공부하시면서 보다 전문적인 고급 개발자의 과정을 넘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는 앞 슬라이드에서 자료구조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그리고 골격의 기본 골격에 해당된다고 배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구체적으로 자료구조의 정의가 무엇인지 보다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은 크게 첫 번째로 자료와 두 번째 명령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윈도우 탐색기 예를 들어봅시다. 윈도우 탐색기는 어떤 자료가 저장되나요? 파일 및 폴더의 계층 구조 정보가 저장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폴더의 하위, 즉 자식 폴더로 어떤 폴더가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폴더에 어떤 파일이 저장되는지 그러한 구조 정보가, 계층 구조 정보가 저장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저장된 자료를 이용해서 어떠한 명령을 수행하나요? 예를 들어서 파일을 복사한다든지 이동한다든지 혹은 삭제한다든지 하는 그런 명령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또 다른 예로 전자사전 프로그램의 예를 들어봅시다. 전자사전은 단어의 철자 및 의미 혹은 발음 기호 등의 자료를 저장하죠. 그리고 어떤 명령을 수행하나요? 저장된 단어를 검색하는 그런 명령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자, 자료구조는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이 자료와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저장되는 자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방식이 바로 자료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자료구조는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방식이 자료구조가 되겠습니다. 즉, 자료를 아무렇게나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효율적으로 저장한다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효율적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메모리를 절약하는 것, 즉 저장 공간적인 차원에서의 효율성이 되겠습니다. 즉, 가능한 한 작은 메모리 사이즈로 자료를 저장하면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 관점은 프로그램 수행 시간을 단축하는, 즉 시간의 관점입니다. 시간의 관점입니다. 즉 프로그램 수행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왕이면 보다 빠르게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행이 되면 좋겠죠. 자, 자료 구조는 이처럼 메모리 저장 공간 절약 측면의 효율성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프로그램 수행 실행 시간 단축의 두 가지 관점에서의 효율성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자료 구조가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컴퓨터에 저장되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방식이라고 했을 때, 이러한 프로그램의 수행 시간 혹은 저장 공간을 고려한 효율적 자료 구조의 설계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되게 간단합니다. 프로그램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즉, 프로그램의 목적 및 기능에 부합하는 적합한 그런 자료 구조를 설계하면 바로 컴퓨터의 자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방식이 되겠죠. 자, 우리 앞서 살펴본 윈도우 탐색기와 사전 프로그램 두 가지 경우를 놓고 이러한 자료 구조의 정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보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로 윈도우 탐색기입니다. 윈도우 탐색기는 크게 왼쪽과 같이 폴더 구조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내 컴퓨터의 자식 폴더로 첫 번째 디스크, CD 드라이브, 제어판 이런 자식 폴더들이 저장되어 있죠. 그리고 제어판에는 관리도구, 글꼴, 네트워크 연결 등과 같은 이런 자식 폴더들이 달려 있습니다. 이런 폴더 구조를 어떻게 보다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런 폴더 구조를 저장하는 효율적 방식은 7장에서 살펴볼 트리라는 자료 구조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것은 이제 파일 목록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디스크 C라는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입니다. 09_01.exe부터 시작해서 04_01.exe까지 여러 개 파일이 저장되어 있네요. 그렇죠? 이처럼 파일 목록을 저장할 때는 여러 가지 자료 구조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3장에서 살펴본 리스트라는 그런 자료 구조를 많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는 트리 혹은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를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좀 다소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런 자료 구조가 있구나. 즉, 폴더 구조에는 폴더 구조에 적합한 트리라는 자료 구조가 있고, 이런 목록이란 목록 스타일의 자료 구조에 적합한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가 있구나 라는 점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전 프로그램입니다. 사전 프로그램은 이처럼 여러 가지 단어들이 저장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저장된 여러 개의 단어들 중에서 내가 찾고 싶은 단어,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군요. 이런 소프트웨어와 같이 내가 찾고 싶은 단어를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효율적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측면이겠죠. 수행 시간적인 측면이겠죠. 빨리 찾아야 되니까요. 그렇죠? 이처럼 사전 프로그램 같은 데에서 내가 찾고 싶은 단어를 보다 빨리 찾으려면 어떤 자료 구조가 가능할지는 10장의 검색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두 가지 예제, 윈도우 탐색기와 사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수행 시간 혹은 저장 공간을 고려한 효율적 자료 구조의 설계가 가능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윈도우 탐색기의 폴더 구조는 트리라는 자료 구조, 그리고 파일 목록인 경우에는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 그리고 사전 프로그램과 같이 특정 단어를 찾을 때는 검색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자료 구조를 사용하면 보다 효율적인 프로그램 수행이 가능함을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자료 구조를 통해서 배울 것은 이처럼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방식임을 우리는 이 두 가지 예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료 구조를 분류하는 여러 방식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료의 형태에 따라서 많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 구조를 저장된 자료의 형태에 따라서 크게 단순 구조, 선형 구조, 비선형 구조, 마지막으로 파일 구조,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그럼 차례로 한번 살펴볼까요? 단순 구조는 보통 C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 같은 경우는 인티저고로, 실수는 플로트 혹은 더블이었죠. 그리고 문자는 캐릭터, CHR, 차 등을 이용했죠. 단순 구조는 이처럼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제공하는 정말 기본적인 프리미티브한 데이터 타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자료 구조에서 얘기한 자료는 단순 구조는 보통 아니겠죠. 그래서 보통 자료 구조에서 얘기하는 가장 단순한 구조가 바로 선형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선형 구조는 자료들 사이의 앞뒤 관계가 1대1인 경우를 말합니다. 자, 선형 구조는 다시 한번 더요. 자료들 사이의 앞뒤 관계가 1대1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밑에 있는 그림에서 자, 첫 번째 자료를 봅시다. 첫 번째 자료. 자, 첫 번째 자료의 앞뒤 관계를 볼까요? 자, 앞에 있는 자료는 뭐죠? 지금 널로 돼 있죠, 널. 자, C를 공부하신 분 다 아시죠? 널이라는 것은 이제 없는 거죠? 예, 없다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 자료의 앞에 있는 저장된 자료는 일단 널인 거죠. 자, 널이라 하더라도 일단 있는 건 있는 거죠. 그렇죠? 널이라는 자료가 앞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의 다음 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예, 두 번째 자료라고 해서 저장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자, 첫 번째 자료의 앞에 자료도 한 개이고요. 첫 번째 자료의 뒤쪽, 다음 자료도 한 개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자료를 볼까요? 자, 두 번째 자료의 앞 자료는 첫 번째 자료, 한 개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자료의 다음 자료인 세 번째 자료도 한 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선형 구조에서는 각각의 자료들 사이에 앞, 뒤 관계가 오직 하나씩만 있습니다. 그렇죠? 1대1 관계, 1대1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선형 구조의 관계로서는 3장의 리스트, 4장의 스택, 5장의 큐와 덱 등이 있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혹시 리스트, 스택, 큐 혹은 덱과 같은 용어가 익숙하지 않는 독자하더라도 일단은 상관없습니다. 아주 분명한 것은 선형 구조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즉, 자료들 앞뒤 사이의 관계가 1대1이다. 자, 첫 번째 자료 다음에는 두 번째 자료 하나밖에 없죠. 두 번째 자료 다음에는 세 번째 자료 하나밖에 없다. 이런 선형 구조의 자료들 사이 앞뒤 관계가 1대1인 선형 구조 데이터 구조가 있다는 것을 자세히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비선형 구조입니다. 비선형 구조는 앞서 설명한 선형 구조와 달리 자료들 사이의 앞뒤의 관계가 계층 구조, 트리와 같은 구조, 계층 구조죠. 영어로 hierarchical structure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은 망 구조, 네트워크 스트럭처라고 그러죠. 망 구조, 그물처럼 엉켰다고 해서 망 구조가 되겠습니다. 등을 가지는 경우가 바로 비선형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7장에서 설명한 트리, 이 트리가 바로 이런 계층 구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소개할 그래프, 그래프가 이런 망 구조, 네트워크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는 예를 볼까요? 자, 첫 번째 자료를 봅시다. 첫 번째 자료. 첫 번째 자료는 앞에 있는 자료가 뭐죠? 널 자료입니다. 즉, 없다는 거죠? 아무튼 널이라 하더라도 앞에 하나가 있는 거죠? 자, 앞에는 하나만 있는데, 하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자료에 다음 자료는 몇 개가 있죠? 두 번째 자료, 세 번째 자료. 1대2가 되네요. 그렇죠? 앞에 자료가 첫 번째 자료 하나였지만, 다음 번 자료는 두 개가 되겠습니다. 1대1 구조가 아니죠? 자, 따라서 비선형 구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자료 봅시다. 네 번째 자료. 네 번째 자료 같은 경우에는 다음번 자료가 널이죠. 그러니까 다음번 자료는 1대1 관계인데 네 번째 자료의 앞에 자료는 몇 개죠? 두 번째 자료, 세 번째 자료 두 개가 있네요. 그렇죠? 즉 2대1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1대1이 아니죠. 자료들 사이 앞뒤 관계가 1대1이 아닌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죠? 1대1이 아니죠. 이런 경우가 바로 비선형 구조고요. 7장에 있는 트리와 8장에 있는 그래프 등이 대표적인 비선형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2번과 3번, 즉 선형 구조와 비선형 구조는 컴퓨터 메모리상에 저장되는 과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메모리상에 저장되지 않는 경우가 뭐가 있죠? 그게 바로 네 번째 파일 구조입니다. 자, 파일 구조는 보조 기억 장치, 예를 들어서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파일에 대한 자료 구조를 보통 파일 구조라고 하겠습니다. 자, 공교재, 우리가 같이 공부할 자료 구조에서는 주로 파일 구조는 살펴보지 않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즉 선형 구조와 비선형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설명한 단순 구조는 어떻게 되죠? 단순 구조는 보통 C 언어에서 주로 제공하는 거죠. C 언어에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고요. 자, 2장에서 우리 C 언어를 한번 가볍게 요약 정리한 시간에서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슬라이드에서 추상자료형, 영어로 Abstract Data Type, 줄여서 ADT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상자료형은 자료 구조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추상자료형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정보 운릭, Information Hiding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컨셉이죠.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상자료형이라는 단어를 처음 보신 독자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에게 뜬금없이 또 정보 운릭이라는 또 다른 용어를, 또 다른 개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소 좀 혼란스러울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두 가지 개념이 그렇게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유사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좀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조금만 관심 집중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보 운릭이라는 것은 뭐냐면 숨긴다는 거죠. 뭘 숨기냐면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숨기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숨기니까요. 그럼 뭐는 나타내야 될까요? 중요한 정보는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정보는 나타내고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숨기는 것. 그게 바로 Information Hiding, 즉 정보 운릭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료 구조와 관련해서 이런 정보 운릭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자 A라는 분이 가라는 자료 구조를 개발했다고 봅시다. 자, 여기 있는 이 그림이 이게 바로 가라는 자료 구조라고 합시다. 자, 이럴 경우에 자, 개발자 A가 개발한 가라는 자료 구조를 개발자 B가 사용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상황이 되겠습니다. 즉, 사용자 B가 일종의 사용자가 되는 거죠. 사용자가 돼서 가라는 자료 구조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사용자 관점에, 개발자 B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라는 자료 구조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실제로 사용되는 자료 구조의 인터페이스. 가장 껍데기가 가장 중요하겠죠. 인터페이스가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건 중요하지 않을까요? 즉, 구현된 가라는 자료 구조의 복잡한 이런 내부 로직, 내부 구현 로직은 사실은 개발자 B 관점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개발자 B가 관심 있는 것은 오로지 바깥으로 빼져 있는 자신이 실제로 사용하게 될 바깥에 빠져나와 있는 인터페이스가 중요하지 내부에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는 사용자 관점에서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부 구현 로직은 사용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 구조를 기술한다고 했을 때, 표현한다고 했을 때 어떤 걸 표현해야 될까요? 자료 구조를 실제 사용하는 데 필요한 사용할 수 있는 외부 인터페이스를 잘 기술해야겠죠. 이걸 쉽게 잘 표현해야겠죠.
자료구조의 내부에 있는 구현 로직은 사실은 사용자 관점에서는 그렇게 기술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거추장스럽죠. 복잡하고 괜히 알아봤자 좋을 게 전혀 없죠. 따라서 자료구조를 사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만을 이제 기술하는 것, 그 일종의 추상자료형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추상자료형은 정보 운익, 중요한 정보만을 나타내고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숨기는 정보 운익의 관점에서 자료구조를 기술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자료구조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요. 혹은 자료구조 연산, 오퍼레이션을 주로 정의하는 그런 방법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상자료형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형입니다. 자료형은 영어로 데이터 타입입니다. 자료에 뭐가 붙은 거죠? 형. 자료에 형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인데요. 자료와 형이라고 했는데 연산이죠. 오퍼레이션이 합쳐진 게 바로 자료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연산이라는 것은 앞서 프로그래밍 경우에는 자료와 뭐라고 그랬죠? 명령이라고 그랬죠. 명령과 거의 동일한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즉 자료와 연산이 합쳐져서 자료형, 혹은 자료와 명령이 합쳐져서 자료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자료형을 봅시다. 정수자료형, 정수니까 인티저죠. 인티저 데이터 타입 같은 경우에는 자료가 뭐가 있죠? -2, -1, 0, 1, 2 이런 정수 값들이 바로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게 명령이 되죠? 어떤 게 연산이 되죠? 보통 사칙연산 많이 생각하시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 연산, 이런 것들이 연산이 되겠습니다. 즉, 자료형이라는 것은 자료와 자료를 이용하는 그런 연산이 합쳐져서 자료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추상자료형은 무엇일까요? 추상자료형은 추상적으로 정의된 자료형을 말합니다. 여기서 추상, abstraction의 의미는 뭐냐면 앞서서 설명드린 정보운익과 동일합니다. 즉 뭐냐면 세부적이고 복잡한 것은 생략한다. 즉 중요하지 않은 것은 생략하는 거죠. 대신 대표적이고 중요한 것만을 나타낸다. 앞서서 말씀드린 정보니까 거의 동일한 개념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추상자료형은 자료형인데, 즉 자료와 연산으로 정의되는 자료형인데 추상적으로 정의됐다는 거죠. 추상적이라는 거 뭐냐면 정보운익의 개념에 의해서 세부적이고 복잡한 것을 생략하고 대표적이고 중요한 것만 나타내는 것, 자료와 연산으로 나타내지는 자료형인데 중요한 것만 나타낸다는 거죠. 뭐가 중요할까요? 보통의 경우에는 인터페이스에 해당되는 연산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추상자료형으로 myPosition이라는 추상자료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추상자료형 myPosition은 GPS와 같은 도구에서 사용되는 자료, 즉 X좌표와 Y좌표를 나타내는 각각의 정수값을 자료로 저장을 하고요. 어떠한 명령? 연산이죠. 어떤 연산이 있냐면 크게 세 가지 연산이 있습니다. 변경, 위치 사이의 거리 계산, 위치 비교. 자, 변경은 뭐죠? 변경은 입력값으로, 인풋값으로 위치 자료니까 X축과 X좌표, Y좌표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X축 변경거리, Y축 변경거리 Y를 입력받아서 위치를 변경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출력값은 없고요. 그래서 위치 P에서 X축으로 스몰 x만큼, Y축으로 스몰 y만큼 변경시키는 연산이 되겠습니다. 위치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디스턴스라는 연산인 경우에는 위치 자료 P1과 위치 자료 P2를 입력값으로 받아들여서 출력값으로 두 위치 사이의 거리를 출력하게 되겠습니다. 즉, 두 위치 P1과 P2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연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치를 비교한 이퀄이라는 연산 같은 경우에는 위치자료 P1과 위치자료 P2를 입력값을 받아서 true 혹은 false 값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즉, 두 위치 P1, P2가 같은 위치면 true고 다른 위치면 false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자료구조 my position을 개발하는 개발자가 또 다른 개발자에게 이런 자신이 개발한 my position이라는 자료구조를 전달한다고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럴 때 이런 my position에 대한 추상자료형, 이러한 추상자료형을 전달했다면 그 전달받은 개발자는 my position을 이용해서 개발을 잘 할 수가 있을까요? 개발을 잘 할 수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잘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료 구조 중에 특별히 연산 부분, 이름과 입력, 출력, 또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명령에 관한 설명이 잘 전달되었기 때문에 전달받은 사용자는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료 구조를 이용하는 사용자 관점에서 봤을 때 추상 자료형이 줄 수 있는 장점은 뭐냐? 자료 구조 내부 구현 소스에 대한 분석이 없이도 신속하게 자료 구조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 입력, 출력, 그리고 설명까지 이용해서 신속하게 자료 구조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가장 중요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만 설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자료 구조를 이용하는 사용자 관점에서 이러한 추상 자료형이 줄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다소 장하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만큼 추상 자료형이 중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본 교재에서 본 강의를 통해서 이러한 추상 자료형은 계속 각 장마다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료 구조를 공급하는 개발자 관점에서 추상 자료형이 줄 수 있는 장점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는 주로 자료 구조를 이용하는 사용자 관점에서 가지는 장점을 말씀드렸는데, 공급하는 개발자 관점에서도 추상 자료형이 줄 수 있는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자료 구조를 구현하기 전에 미리 그려본다는 거죠. 설계도를 미리, 예수하는 설계도는 일종의 인터페이스에 해당되겠습니다. 인터페이스를 미리 그려본다는 거죠. 그리고 자료 구조 개발자와 사용자 사이의 간섭 문제가 해결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자, 밑에 있는 그림 볼까요? 전체 자료 구조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 자료 구조가 있다고 한다면 추상 자료형은 어떻게 보면 인터페이스에 해당되는 거죠. 자, 추상 자료형을 통해서만이 어떻게 보면 개발자와 저희 개발자가 되겠죠. 개발자와 사용자가 서로 같이 일을 하는 거죠. 사용자 관점에서는 이 추상 자료형만 가지고 개발을 하는 거죠. 인터페이스만 가지고 개발을 하는 거죠. 따라서 개발자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함수를 고치든지 어떻게 구현되든지 간에 상관없이 사용자는 어쨌든 동일한 인터페이스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자와 사용자 사이에 간섭 문제가 해결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자료 구조를 공급하는 개발자 관점에서도 이러한 추상 자료형은 상당히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